프레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특징적인 것이 다력 부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트러스는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절점이 있고요. 그 절점에 인장 혹은 압축으로의 힘이 각각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트러스 하나를 보면 힘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두 개가 존재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이력 부재라고 부르는데 프레임은 이 그 힘이 두 개 이상 작용할 때, 그러니까 세 개 이상 작용할 때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부재에 여러 군데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다력 부재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지되는 하나의 프레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프레임에서 예를 들면 기둥 AD만 따로 분해해서 보면 여기에 장력이 작용하고 반력이 작용하고 C점과 B점에서 또 서로 내력이 작용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힘들이 하나의 부재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다력 부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EF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력 부재입니다. 다만 이제 BE는 두 개의 힘만 작용하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이력 부재가 되어가지고 이 자체로 바로 평형 관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아무튼 다력 부재가 존재하는 구조물이 프레임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이 프레임을 해석하는 방법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프레임 전체를 아우르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외력을 반력들을 구하고요. 이런 반력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각의 그 부재를 분해해서 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또 해석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서로 연결 관계에 있는 P-의 힘들을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CE라는 그 부재 그리고 BCD라는 부재가 있고요. 그리고 DE라는 이제 부재 세 가지로 이루어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힘 480N이 작용할 때 이제 반력과 내부의 핀에서 걸리는 힘들을 이제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벌써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ACE 같은 경우는 반력이 힘이 있고 C의 핀에 의한 힘이 있고 또 여기도 핀에 힘이 있으니 다력 부재가 되죠. 그리고 BCD도 여러 군데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력 부재입니다. 다만 이제 DE는 두 개의 점만 이제 작용하는 절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력 부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 첫 번째 스텝은 무조건 이거 전체를 다 아우르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반력을 일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외력이 표시를 했고 여기는 롤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A 지점은 X 방향, Y 방향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력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제 그 위치 관계를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세 가지 그 평형식 X 방향 힘의 함적 제로, Y 방향 힘의 함정은 제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모멘트가 제로. 이때 특정한 지점의 기준을 잡을 때는 그 미지수가 제일 많이 달려있는 지점을 삼으면 됩니다. 현재 이 전체에서 미지수가 제일 많이 달려있는 지점은 A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식을 세우면 제일 쉽게 그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X, AY라는 이 미지수가 A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모멘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한 모멘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씩을 이 관계대로 수치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다 반력이 다 세 가지가 다 구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세 가지 부재를 각각 이제 분해를 해서 또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되죠.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D를 보시면요. BCD를 그린 다음에 일단 앞에서 구했던 반력과 외력을 일단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 지점과 이제 D 지점에서 서로 이제 핀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핀 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X 방향, Y 방향으로 서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두 개의 부재가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걸 따로 분해를 하게 되면 서로 부재 간에 주고받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C 지점에서. 그래서 C 지점에서 CX와 CY라는 그 힘이 이렇게 그 발생을 합니다. 반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같은 지점에 있는 이 지점 C에는 반작용으로 거꾸로 이렇게 CX, 거꾸로 CY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CY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려주는 이유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다시 이 부재를 다시 합쳐가지고 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합쳐가지고 0이 되어서 사라지려고 하면은 이 CX, CY가 반대로밖에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D점은 이력 부재이기 때문에 이력 부재는 반드시 그 길이 방향으로밖에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은 이 방향이 돼서 FD가 표시가 되고 따라서 이 D점은 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FD가 거꾸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부재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그려졌고 이때 이 이력 부재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이 두 가지 부재는 이제 다력 부재는 해석을 따로 힘의 평행 관계식을 이 식을 이용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 식을 또 이용하면 풀리는데요. 먼저 하나의 다력 부재를 먼저 풀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관계를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때 우리가 CX, CY 그리고 FDE 세 가지가 지금 미지수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연립 방식을 풀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CX, CY가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재를 보면은요. 이 부재에서 보면 CX, CY가 이제 다 구해졌고요. 또 이거는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딱 이 한 힘만 모르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평행 방정식을 X 방향 평행 방정식 하나를 딱 쓰면 바로 FD가 612 뉴턴이라는 것이 딱 나오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지점에서 떨어져 나온 프레임이 자체적으로 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그 프레임은 이 두 군데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더라도 힘을 견뎌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지점 두 개가 만약에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이 더 이상 그 견뎌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는 핀 조인트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이 사라져 버리죠. 근데 지지점이 사라져도 강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두 개의 부재를 이제 이력 부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시키면 설령 지지점이 사라지더라도 이렇게 힘을 견뎌낼 수가 있죠. 강성이 유지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성이 사라지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성이 그 사라지는 프레임을 강성화시키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이 구조물은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그 슬라이딩이 되게끔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PQ라는 힘이 외력이 작용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미끄러져 가겠죠. 그래서 강성이 없습니다. 아예. 이것을 강성화시키는 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부재를 연결하는 이력 부재를 여기다 다는 거죠. 이렇게 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강성이 생겼죠. 강성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된 강성 부재를 가지고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요. 여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X, AY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B만 있겠죠. 그리고 외력이 PQ 작용하고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2차원에서 방정식 3개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문제가 풀립니다. 문제가 풀리는 케이스고요. 또 하나 강성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이 B 지점이 슬라이딩 되지 못하고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고정시키면 당연히 PQ가 작용하더라도 강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A 지점, B 점이 다 고정됐기 때문에 AX, AY 그리고 B 지점도 BX, BY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미지수가 네 개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평행 방정식은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미지수를 다 구하지를 못합니다. 식이 부족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광성화되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을 이 자체에서는 풀 수가 없고요. 이 부재를 각각 분해해 가지고 각 부재별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해결이 되는데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AC와 BC를 각각 분해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일단 AC를 보면 여기 AX, AY, P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C점이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 C점 핀 조인트 부분에서 두 개의 또 미지수가 또 생기죠. CX, CY라고 생깁니다. 그리고 BC의 프레임에도 당연히 이것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표시되는 CX, CY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미지수가 몇 개냐면요. AX, AY, BX, BY, CX, CY 해서 전부 6개가 되죠. 6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은 이것에서 방정식을 3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또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치면 6개가 되죠. 그래서 방정식이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6개고 방정식이 6개니까 이 문제는 풀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는 방정식 숫자가 부족해서 풀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이거를 각각 분해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미지수가 비록 추가가 됐지만 방정식 수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읒진 분해될 때, 분리될 때 강성이 사라지는 프레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프레임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이 프레임은 E점과 F점에서 완전히 이제 고정되게끔 돼 있으니까요. 이게 지지점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는데요. 보시면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요. E와 F점에서 네 개의 미지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개의 미지수 발생하기 때문에 다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각 부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서 추가적으로 식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EX와 FX는 못 구하지만 이 EY와 FY는 이 식 두 개를 가지고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력 부재는 제외하고 다력 부재인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부채들을 그려보면요. 이력 부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다력 부재를 보면 이미 앞에서 구했던 것들을 반영을 하고 여기 이력 부재에서 그 방향으로 FAB, FCD를 표시를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EX는 지금 모르는 거죠. 자, 이 다력 부재를 보면 모르는 부분이 지금 미지수가 FAB, FCD 그리고 EX 이 세 가지를 모르죠. 나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방정식이 3개가 나오고 미지수가 3개니까 풀립니다. 그래서 A, C, E 부재에서 이렇게 평행 방정식 3개를 적용하면 여기서 FAB, FCD, EX가 이렇게 다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졌으면 이 FAB, FCD는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다 알게 됐죠. 이제 모르는 것은 FX밖에 없습니다. FX라는 것은 뭐 미지수 하나니까 금방 X 방향 힘 평형을 고려하면 바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도 풀 수가 없는 프레임이라 하더라도요. 부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적용하면 다 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에 대해서 해석을 해 보겠는데요. 기계라고 하면 힘을 전달하고 변화시키도록 설계된 구조물을 우리가 기계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 보통 그 기계에는 힘으로 뭐 입력을 주죠. 뭐 힘이든 어떤 입력을 주고 그 기계가 뭔가를 수행을 해서 출력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뭐 힘이 증폭됐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우리가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은 이제 항상 이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강성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절단 플라이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플라이어에서 지금
강선을 지금 자르고 있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손잡이에 그 P라는 힘으로 지금 쌍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을 테고요. 이런 플라이어를 우리가 쓰는 목적은 명확하죠. P라는 힘을 증폭시켜서 여기에 강선에 큰 힘을 줘가지고 이제 자르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때 그 증폭되는 이제 강선에 작용되는 힘을 우리가 Q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강선을 자르고 있는 이 순간은 이제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비록 플라이어는 이렇게 비강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플라이어만 가지고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지금 그렸습니다. 그려보면요, 외력으로 P-P가 있고, 그다음 이쪽에서 이제 그 강선에 걸리는 힘, 반력으로 -Q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Q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요. 일단 X 방향으로 힘 P형은 제로죠. X 방향 하나도 없으니까. Y 방향도 지금 더해 보시면 다 삭제돼서 0이 됩니다. 모멘트도 예를 들어 A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따져보면요, 뭐 P, P, Q, 플러스 Q 해가지고 전부 합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평행 방정식만 가지고는 Q를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 우리가 부재별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기계가 이제 동일하게 앞에 그 강성이 사라지는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부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이어를 이렇게 그림을 분해해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한쪽을 그리고 또 한쪽 그렸을 때 P가 외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Q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A 지점은 핀 조인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두 개가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반력들이 이제 AX, AY가 생기죠. 그리고 밑에는 거꾸로 이제 작용 반작용에서 생기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미지수가 AX, AY 그리고 Q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식이 3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AX, AY, Q를 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모멘트 평형, 힘 평형, 힘 평형을 해가지고 구했더니 Q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물론 AY도 이 간단한 식에서 구해지고 AX는 0이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Q를 못 구했었는데 부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적용하니까 이 Q가 이렇게 구해졌고, 이 식을 보면 P를 그 팔 길이 AB의 비율만큼 증폭시키는 것을 증폭시킨다는 우리 원래의 그 알고 있던 지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AB의 비율에 의해서 증폭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계 해석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